네, 한 주의 이슈를 쫙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꼼꼼하게 대비해보는 시간, 위클리 뷰 시간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와, 이번 한 주는 정말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정말 랠리가 강하게 펼쳐지면서 우리 시장 2,900포인트도 3년 5개월 만에 돌파를 하더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또 중동 리스크 악재가 겹치면서 조정의 빌미를 또 제대로 제공해준 하루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샀고 그래도 낙폭을 마감들어서 만회를 했어요. 우리 시장 튼튼하다는 의미인지 오늘의 하락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약간 돌발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속성인데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하루 이틀은 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인 조정 이런 부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늘 우리 시장에는 그 중동 리스크가 항상 하루 이틀 리스크로 잔존해 있었지 꾸준하게 잘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 경험상 지정학적 그 리스크 부분이 주식 시장에 추세적인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중동 사태는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문제인데, 두 나라 간의 어떤 문제로 일단 국한이 된다면 뭐 큰 파장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확전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한 주 우리 부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였다라고 꼽아주실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해외 시장하고 좀 많이 달랐고요. 네. 뭐 우리나라는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놓고 보자면 지금 6월달 들어서 며칠 안 됐는데 8% 이상 코스피가 올랐고 코스닥도 한 7.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6월 들어와서 어제까지 미국 S&P 500 지수는 2.3% 올랐고요. 일본 그 니케이 225 지수는 플러스 0.5%에 불과하고,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유럽 시장, 그러니까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맞아요. 이 부분은 대선 이후에 정책적인 변수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일단락됐기보다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책 혼합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그 폴리시 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재정 정책은 2차 추경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 노력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 폴리시 믹스가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주식 시장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전형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 좀 밀렸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3,000포인트를 향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우리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상향 흐름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승 속도는 조금 더뎌질 수는 있다라는 말로 좀 해석을 해봄직한데, 사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이러면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유가 자체보다는 이 유가 때문에 미국 물가가 추가적으로 자극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내일 그 본 시장에서의 유가 움직임, 그리고 미국 시장 어떤 흐름 오늘 밤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약간 그 단기 충격을 조금 줄여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WTI 선물 가격이 장 초반, 그러니까 이 중동발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14%까지 올랐거든요. 배럴당 77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뭐 오후에 이게 74달러대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는 73달러대까지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격은 조금씩 흡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대 관건은 이제 확전이죠. 그러니까 이번 어떤 사태에 미국이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발언을 고려했을 때는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란의 대응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분쟁을 넘어서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란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그 해협인데, 거기를 이제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폭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근데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하게 된다면
미국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로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행동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정학적 위험 요인 이 부분은 단기 돌발 악재로 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지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가 상승할지언정 일단 그래도 고점 대비 좀 주춤한 상황이니 예. 우리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행인 것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다는 맞습니다. 예. 부분이에요. 거래소로 1,200억 원 넘게 또 사자세를 보이면서 사자 행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반도체를 담는다는 말과도 예. 일맥상통하잖아요. 예.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보여지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6월 달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어제까지 한 4조 4천억 정도가 됐는데, 벌써요. 예, 1조 9천억 원이 반도체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종목별로 조금 나눕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덜 긍정적이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 1조 9천억 원 지금 반도체 업종을 매수를 했는데 하이닉스에만 지금 한 1조 2천억 원. 삼성전자에는 9천억 원밖에 순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 차이도 되게 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40조 원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170조 원이니까 뭐 절반밖에 안 되니까요. 뭐 정상적인 어떤 그 패시브 펀드의 매매 형태라면 한 2조 원 정도가 매수가 되면 삼성전자의 한 1조 3천억, SK하이닉스의 7천억 정도가 매수가 돼야 패시브 펀드의 균형 잡힌 매수 규모, 분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6월 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패턴은 외국인이 SK하이닉스에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내에서도 약간의 좀 희비가 엇갈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저력을 발휘해주는 우리 시장이 다음 주엔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정과 함께 어디에 좀 투자의 포인트를 두고 맥을 짚어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내외 주요 이벤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부부장님이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다음 주 일정, 어떤 일정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FOMC가 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 다음 같고요. 주네요, 벌써. 예, 물론 그 G7 정상회담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랑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BOJ 회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금리 동결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10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일본은행 총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큰 어떤 이변만 없다면 별다른 어떤 시장 영향력은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게 될 FOMC 결과인데,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금리 동결은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보다는 이번이 이제 6월 그 회의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 전망치를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점도표를 이제 점도표. 내놓게 되게 되는데,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3월 FOMC에서 예상을 했던 미국의 GDP 성장률 올해치죠. 수치가 지금 1.7%로 제시를 했고요. 물가 전망치는 조금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그 GDP 성장률 전망치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경제지표 전망치 수정을 통해서 성장률 전망을 조금 내리고 물가 전망을 조금 더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새로운 충격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에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떤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점도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최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3월 FOMC 때 연준이 보여줬던 제시했던 점도표는 올해 연말까지 한 2차례 정도 25bp씩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었고, 내년에도 역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만일 다음 주 FOMC에서 점도표 조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존 점도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 케이스라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상당한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점도표를 올리는,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2번이 아니라 1번 정도로 조정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액션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연준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계속 이제 뒤로 밀리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9월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2월까지 밀려버리면 악재겠네요. 예, 고금리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조금 더 충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엔 악재인데 우리 시장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도 좀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정책 변수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네. 해외 부분의 어떤 영향력을 좀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은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점도표 변경 여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상당히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을 이제 미리 해보는 시간이니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상승 속도가 조금 더뎌질지 여부와 플러스 이제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좀 투자 팁을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속도는 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요번에 이제 2,92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PER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이 거의 10배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빠르게 올라왔어요. 10배는 우리나라의 장기 이동 평균, 그러니까 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는 이제 한국 시장이 더 이상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과거 한 중립적인 수준 정도의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오늘 나타났던 조정이 어떻게 보면 급등을 좀 과열을 시켜주는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속도는 좀 더뎌질지라도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에 대한 어떤 선택도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업종을 보게 되면 기존의 한국 시장을 주도해왔던 주도주 업종들을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조선, 방산, 화장품, 반도체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네.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시장 흐름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볼 주요 이슈까지 짚어보면서 주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